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고요. 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 활용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네, 주가는 그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 이게 바로 추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한번 상승을 탔던 만약에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꺾이니까 계속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주가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기준을 삼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하나 체크를 해서 한번 보면 하나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종합지수를 내리고요. 대략 메디프론을 이란 종목을 보면 어때요? 여기서 주가가 이제 일정 방향으로 관련 속성이 있죠. 한번 상승을 탈 때는 이렇게 상승 흐름 타다가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매수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죠. 결국 거기서 이제 이런 우리가 배웠죠. 결국 이제 이 꼴이라는 이런 긴 캔들은 결국은 어때요? 아침에 시작해서 이제 캔들 배우셨으니까 해서 꺾여 내려간 거죠.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렇게 양봉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않죠.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온 거죠.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하락에 내려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고요. 상승할 때는 상승하려고 힘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또 하락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들어올 때는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오면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받아주는 이제 물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심리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한번 이제 상승하면 더 갈 것 같은 그런 힘이 작용하면서 꼭지점을 만드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부터는 하락하면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심리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이제 심리가 되는 거죠. 이때 심리와 또 이때 심리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속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또 하락할 힘의 이런 결과가 결국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걸 종목 하나 이렇게 봐드렸고요. 결국은 해서 큰 주가 흐름의 추세가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고요.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차트를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론적인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단기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동평균선이 상승이면 상승 추세, 또 하락이면 하락 추세, 행보이면 행복 추세인데 이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주가의 속성, 일정 기간에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고요. 일정 기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체크만 해드리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막대 모양들의 캔들이죠. 하나하나의 캔들이 하루하루 거래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감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캔들 모양들이죠. 그 옆에 이 선들이 있는데요. 이 녹색 선, 빨간 선, 파란 선, 주황색 선 이런 선들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주가를 삼술 평균한 값을 주가 이동평균선 차례 연결원선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뭐 21선 빨간선 21선이면 뭐 이날부터 20일까지 해서 20일간 해서 20일간 20일간 주가를 합한 거죠. 주가를 합한 이후에 합한 걸 합해서 이걸 20으로 나누면 이제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그걸 매일매일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결과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때부터 이때 한 20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점으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선으로 쭉쭉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캔들만 있으면 어떤 이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 있으면 쉽게 말해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여기에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 있으면 쉽게 말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지점이다 그러면 20일 동안의 주가의 합을 20으로 나눠서 그걸 이동평균에서 선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서 여기에 20일 동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매수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그래서 녹색선은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항상 주가 옆을 따라다니는 거죠. 항상 이제 주가 시세에 가장 5일이니까 5일 동안 이렇게 반영한 거하고 여기 60일 동안 반영이 됐을 때 하루치씩 반영해 보면 어때요? 하루치씩 하면 5일이 더 변동성이 크겠죠. 그만큼 좀 평균치가 좀 빨리빨리 반응하겠죠. 근데 60일 이동평균선은 하루치 주가 변동에 의해서 60일 동안 비중이 워낙 크니까 하루치보다는 하루치가 이제 변동이 있어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20일은 20일 이 5일선하고 이제 근접해서 쭉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60일은 완만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60일 동안 하루가 변하더라도 좀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이 주황색 선은 더 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5일선과 21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라 하고요. 단기 그리고 보통 60일선을 한 중기라고 하고 이제 120선을 장기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일선과 20일을 단기, 60일을 중기, 120선은 장기, 240선까지 뭐 장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직 240선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어때요?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건 상승할 때 보면 이동평균선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시간 체크를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동평균선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20일 단기 이동평균선, 60일을 중기 이동평균선, 이제 기본 기본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립니다. 120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단기 매매하신 분들, 초단기 매매하신 분들을 5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캔들 배웠었죠. 캔들 배우셨고, 그래서 여기에 같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캔들도 보고 이제 거래량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먼저 5일 이동평균선 매매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초단기 매매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의해드리면 결국 이제 5일간의 주가를 더한 후에 5로 나눈 것을 매일 선으로 연결해 오는 것을 바로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5일 매매하니까 일주일 동안의 평균 우리가 이제 주가의 그 평균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결국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에는 평균 매수 가격이라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5일 동안 거래되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매수한 그 가격으로 알 수 있겠죠. 매수 가격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 결국 이제 매수 출발선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출발선이면서 이제 상승의 출발선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최근에 5일 동안 들고 있는 이 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이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인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균 시세에서 7일 동안 5일간 들고 평균 시세를 돌파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 5일 이동 평균선에는 말씀드린 대로 5일 동안 평균 매수 가격이죠. 평균 매수 가격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평균 5일 동안에 사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익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으로 전환되면 이럴 때는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죠. 더 살까 고민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중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더 이제 담기도 하고 또 여기를 이 상황을 지켜보는 또 투자자들이 최근 여기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추세 전환 실마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 신호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다른 요인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매수 신호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가 상향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신호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놓고 보시면 이 차트는 일단 5일 이동 평균선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차트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 이제 모바일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게 모바일에서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 보면 이제 설정 부분 클릭하게 되면 메뉴에서 보면 차트 메뉴에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정을 하면 딱 떠요. 그래서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만 체크를 하면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5일 이동 평균선만 볼 수가 있어요. 모바일 여러분들 증권사 앱에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선도 굵기도 조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좀 굵게 하고 5일 이동 평균선만 딱 체크를 하면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 녹색 선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5일 평균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그때를 이제 매수 신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때 한번 매수 신호를 줬네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한번 돌파했다가 그래서 이때 한번 줬고요. 이때도 한번 줬죠. 여기서 보니까 거래도 한번 실리고요. 다시 재차 밀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이제 행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이제 매수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제 5일선을 그때부터 밀리지 않고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5일 이동평균 타고 갔다는 것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쭉 우리가 거래량 배웠으니까 거래량이 쭉 증가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쭉 증가하면서
5일선, 이 녹색 선을 타고 가는 거죠. 5일선을, 5일 이동평균선을 쭉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5일 동안의 주가가 계속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때요? 손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들고 있던 매물을 쭉 잡아 올려가면서 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의 출발이 되는 거죠. 매수의 출발선, 매수의 신호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래량도 체크를 하면 더 이제 서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5일선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흐름상 이제 다른 선하고 보이면 좀 불편할 텐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이제 초단기 매매할 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방향 이쪽으로 갔을 때 더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5일 이동평균선이 이쪽으로 더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쭉 더 상승하는 걸 보이죠. 상승하고 어차피 이제 이 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제 매도 추세 전환 하락 신호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 또 음봉도 나오죠. 연달아 나오죠. 우리가 추세 전환 캔들 고점에서 추세 전환 캔들 쭉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5일선을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 꺾이죠. 꺾이면 쉬어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겠고, 이제 좀 더 빨리 팔려면 이런 캔들 배웠던 부분을 잘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JW 신약 같은 경우도 이런 타이밍이 된 거죠. 5일선을 돌파한 시점, 이런 시점, 여기서도 한번 돌파 흐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시점은 결국은 이제 매수의 출발선, 상승의 출발선이 된 거죠. 이렇게 상승과 조정 나온 이후에 이렇게 상승과 조정 나온 이후에 이제 5일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한번 다시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실적으로 우리가 4월 달에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JW 신약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급등주 패턴 공부할 때 이제 따로 언급했지만, 이제 5일선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했죠. 실질적으로 4월 이렇게 4월 달에 매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흐름 다시 한번 봐드렸고요.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출발점 5일선을 돌파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가 됐다는 부분 알 수 있겠고요. 이때도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하고 쉬었다 가고, 어떻게 상승하고 어느 정도 쉬었다 가고, 이렇게 흐름을 보이죠. 규칙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좀 규칙적인 것을 좀 우리가 보면서 눈여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트를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는 상승 또 매수 또 상승 그런 신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반대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은 어때요?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하면 또 하락도 있겠죠. 결국은 해서 매도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거죠. 아래로 하향 돌파하게 되면 최근에 5일 동안 있는 평균 시세를 이탈했다는 거죠. 내가 이 주가를 최근에 샀는데 주가가 내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된 거죠. 실적으로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으면 일단 팔고 벌까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
실마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매도 신호 이제 신호가 보이는 거죠. 매도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캔들로도 확인해보고 다른 이제 흐름도 확인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예, 보조 지표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매도 신호가 이제 나왔을 때 나온다. 예, 하향이 돌파했을 때 매도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거기서도 보듯이 예, 여기서 보듯이 어때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죠. 예, 깨고 내려가고 이제 하락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기 초단기 5일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5일선도 이제 꺾어지죠. 상승해서 쭉 꺾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뭐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좀 더 빨리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캔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캔들. 그래서 이런 캔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캔들도 많이 보면 여기에 전날 종가 이렇게 급등해서 갭 상승해서 원래 갭 상승해서 살짝 밀렸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부분도 배우면 좀 더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쭉 5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주가는 상승할 때 상승하니 또 하락할 때 일정 방향으로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주가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 상승 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부분 이제 이탈했으니까 매도가 된 거죠. 매도 이런 자리 이제 매도 자리로 이용해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런 분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하나 찍어서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5일선을 이제 이탈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돼야 되겠죠. 이런 자리 매도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 자리 나오고 이런 자리 매도 나오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흐름을 보면 어때요? 이동 평균선이 이 방향으로 딱 꺾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방향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꺾어 내려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방향을 이제 꺾어 내려가면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꺾여 내려가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은 이따가도 말씀드리는데 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이 결국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거고 꺾인다는 것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한번 일정 방향으로 꺾이니까 더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같이 보면서 결국 이제 캔들 배우면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 이제 증거가 매도 이제 흔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밀려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이때도 길게 달죠. 이런 매도 이런 부분에서 반등 났으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래량이 이제 꼭 시점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거래가 여기서 많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많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많이 물려 있다는 거죠. 누군가 사줬을 거니까. 여기서도 누군가는 많이 사줬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빵 더 터져져서 더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거래가 죽으면서 또 여기서도 거래가 죽으면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세력들은 어때요? 팔고 나가버린 거죠. 세력들에서 이런 경우 팔고 나가는데 결국은 뭐 세력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 생각해주고 다시 잡아가진 않죠. 어느 정도 다 털고 나서 다시 여기서도 다 털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차트를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뭐 녹십자 랩셀도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음, 고점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5일선을 하락했을 때 매도 타이밍이 다 나왔다는 부분, 네, 이렇게 타이밍이 나왔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하다 보면 이제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그럴 때 마지막에 시세 분출을 합니다. 시세 분출할 때는 상당히 이제 꺾이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세를 왜 분출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거래 터치해야지 결국은 물량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와야지 거래가 많이 터지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아, 이 종목 많이 갔네, 뭐 얼마 올랐네,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한번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쳐다보다가 이런 시세 흐름을 보면 하루에 움직이면 막 움직이죠. 막 거래 막 실리니까 움직이니까 막 잡아서 막 잡아가고 대량 거래 잡아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작전을 세워가는 거죠. 호가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 A 쪽에서 너가 A 쪽에 이 물량을 잡아가라, 이렇게 잡아가고 내가 다시 걸면 다른 세력들 또 잡아가고 그래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잡아서 이 자리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사고팔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량도 분출시키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거래에 막 실리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따라 들어왔을 때 시점에 이제 물량을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세력들이 이 자리에 사가지고 사놓고 기다려서 이 자리 팔고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아요. 예, 여러 점조직을 통해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사주고 서로 사주고 또 네가 팔면 내가 사주고 서로 옮겨받고 그러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세 분출하는 이유가 이제 근데 그런 말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는데 시세 분출하기 위해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 부분에 이렇게 봉 모양이 좀 더 길어집니다. 아래쪽보다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꺾여내렸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고울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보면 이제 느낌상 이때는 짧게 움직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짧게 움직이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 정도 했으면 하락 파동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도 이 정도 상승 하락 이렇게 상승 하락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네. 뭐 고점 보면 상당히 이때도 이제 흐름을 타다가 쉽게 말해 이런 흐름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흐름 타다가 갑자기 쑥 올리죠. 그러면 이제 시세 분출하는 거죠. 시세 분출. 시세 분출할 때는 이제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여가고요. 결국 이제 이런 5일선을 이제 이렇게 시세 분출하고 5일선을 밑으로 하락 이탈했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려놓은 상태에서 꺾어 내려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서 뭐 바닥 잡고 다시 반등 나올 참이었는데 이제 악재가 나왔죠. 삼성바이오 나오면서 다시 급락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일단 5일선이 이제 탄 상태에서 꺾어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반등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우리가 매도 하락의 출발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매도 자리 나오긴 하죠. 단기적으로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단기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어때? 올선 쭉 타고 딱 시세 분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깨고 내려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캔들 영망치형, 망치형 이렇게 있고자는 또 음봉 캔들 쭉 나오죠. 이렇게 가려면 하루 쉬었다 그 다음 쭉쭉 가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죠. 위에서 결국 이제 매수 힘이 약해졌다는 거고 지금 매물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추세전환 캔들 상승 중에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들 줄줄이 나오죠. 3개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깨져 내려가는 거죠. 머뭇거리다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욕심내기도 하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때 가게 되면 더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올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올선 이제 매수 해주면서 올선 쭉 타고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최근에 올선 깨고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예,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하루, 이틀, 3, 4, 5 여기에 사두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사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60만원, 58만원 막 그렇게 사서 들고 있는데 57만원 사들고 있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56만원 깨고 내려갔어요. 예, 그러게 되면 이제 만원에서 2만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았더니 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버티다가 여긴 더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5% 손실이면 팔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 손실 나면 팔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쭉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여기서 밀려 내려오니까 어때요? 여기서 여기에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천천히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분출하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보면 어때요? 천천히 폭이 커져. 폭이 작았다가 커지죠. 더 보응들이 더 쭉쭉 더 커집니다. 더 결국은 이제 참다가 이제 투매 같이 나오면서 버티다가 이제 같이 나오면 쏟아지면서 이제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강한 양봉 모습이 나오는데 하락할 때는 아래쪽에서 나오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적인 부분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론적인 부분만 딱 넘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실적으로 매매하면서 또 고수 서비스 하면서 또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매도 올선을 벗어날 때가 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최종 이제 올선을 꺾어 내려가는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되죠. 여기서 올선 꺾어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매수 자리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이해되신 걸로 알고요.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 매매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올선과 21선을 많이 이용하죠. 우리 개인들을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뭐 종합지수가 대세 좀 상승할 때는 장기 투자하면 좀 많이 이익을 얻었던 흐름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타는 종목을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뭐 주춤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면 좀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한데 결국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한두 달 매매할 때 이용을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 매매해서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한 달 동안 주가의 합을 평균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 달에서 우리가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때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21선은 이제 20일간 주가의 합을 더한 후에 20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선을 연결하는 선이다.
결국은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이 가격의 매수의 평균 가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그냥 쭉 보지 마시고 보통 이 정도 가격에 사람들이 들고 있구나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주가의 생명선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 뭐 3개월 내에 쉽게 말해서 3개월 내에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대응했을 때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이면 상승 중이면 상승 추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락 추세면 하락 중이면 하락 추세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해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이면 상승 추세, 하락이면 하락 추세. 또 응용해서 21선 주가가 21선 이쪽에 있으면 좀 더 살아있는 주가라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21선 아래에 있으면 조정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의 기준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좀 더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정확도를 높이는데 이용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매매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21선만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동 평균선이 이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향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향만 보면 이때는 네, 상승이었고 이때부터 꺾여서 쭉 이때까지 하락을 이어갔고요. 이때만 상승, 다시 반등 하락 쭉 하락하고 다시 상승해서 한쪽 구분을 다시 색깔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락할 때 이때 하락하고요. 또 다시 이때 하락하고 추세 이때 하락했죠. 그래서 다시 상승할 때 봤더니 이때 상승하고요. 상승. 네, 다시 상승하고 쭉 상승으로 보이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동평균 21선이 상승 중인 종목을 보니까 어때요? 쭉 이때 내가 상승 추세에 있는 때를 매매를 하면 좀 더 이제 송구 확률이 있었겠죠. 더. 근데 내가 21선 꺾어 내려갈 때는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안 했어.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겠고 다시 이런 부분에서 잠깐 뭐 단기 대응을 해볼 수 있었겠죠. 올라갔을 때 다시 21선 평균 아래쪽 내려가니까 이때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기하다가 다시 올랐을 때 살짝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이때 다시 매수를 해서 그러면 좀 더 수익을 많이 챙겼겠죠.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더 챙긴 흐름을 우리가 여기 흐름 20일 이동 평균선만 표시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선을 방향을 보면 우리가 대응할 때 상승 중이면 상승 추세, 지금 상승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하락할 때는 하락,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만 지금 표시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승 21선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에서 나는 21선 상승 추세이면서도 21선을 위에서만 내가 지킬 때만 매매한다 그러면 이때 자리는 어때요? 매도를 했겠죠. 다시 이때는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때는 X 표시 매도에 다시 타고 갔을 때를 다시 했으면 이때는 이제 수익 구간이 되겠죠. 수익 구간. 이때도 수익 구간이고요. 그래서 다시 21선 부분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21선 방향 이쪽이면서 이렇게 21선 이쪽에 타고 있는 주가가 21선 이외에 있을 때만 매매했을 때 이렇게 대응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쭉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1선 먼저 방향을 보고 21선 또 이해했을 때 매매했을 때 대응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송구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 하락할 때 보면 21선 아래쪽에 있죠. 주가가 21선 빨간선 아래에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쭉 하락해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추세에서 20 방향 보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송고 확률이 높았을 거고, 이때 꺾어 내려갔을 때는 매도하면 안 되겠죠.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다시 방향 돌렸을 때 추세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방향 이쪽으로 갔을 때를 대응을 해보면, 예, 이렇게 이제 수익을 크게 더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겠죠. 방향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나는 중기 좀 21선이 상승 추세에 가니까 나는 좀 더 길게 들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방향 보고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6개월 해서 쭉 볼 수 있겠죠. 방향은. 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 나는 그냥 짧게 대응하겠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이렇게 21선 기준 본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일선이라든지 캔들을 보면서 이런 캔들, 이 꼴이 다는 캔들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캔들 보면서 5일선 기준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21선만 체크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달 내로 쭉쭉 매매할 거면, 예, 5일선과 이런 캔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또 이렇게 중장기 이렇게 대응해 본다면 이렇게 길게 상수치돼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법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거 셀트리온인데 21선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어때? 21선이 한번 꺾이죠. 이 자리부터 꺾이죠. 그러면 방향으로 본다면 아직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선이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겠죠. 네, 방향은. 그래서 현재 보면 쭉 이때부터 방향을 쭉 타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셀트리온 보더라도 이런 자리 꺾고 상승 추세를 돌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다시 추세 다시 올라가죠. 이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매수, 꺾고 올라가는 자리, 상승 턴에서 가는 자리, 꺾어서 꺾이는 자리는 매도, 다시 이런 자리는 꺾이지는 매도, 다시 이런 추세에서 다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방향 기준 삼아서 다시 이런 꺾이는 자리는 이제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본다면 포스코를 보면 이제 큰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구분해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때는 상승 추세였으니까 상승이었고요. 다시 여기서는 하락, 예, 다시 상승 흐름을 타죠. 쭉 상승을 타고 이때까지 상승 흐름을 타죠. 네, 22선에서 이때 이제 상승기, 이때는 하락기, 다시 살짝 조정 나왔다가 이때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타죠. 이때 다시 조정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잠깐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상승 흐름 타죠. 쭉 이때까지 타다가 이제 꺾이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플러스 되는 거고, 다시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반복하죠. X, 살짝 올랐다가 다시 X. 그래서 다시 쭉 추세를 타죠. 다시 하락하고, 방향을 꺾인 거죠. 그래서
이런 꺾이는 자리가 여기 X가 되는 거죠. 다시 턴하는 자리가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21선 방향이 우리가 이제 주가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하락했다가 꺾어지는 시점, 올라간 시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꺾이는 시점. 여기에 다시 꺾어서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한번 꺾이고요.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하락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가에서 이런 큰 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2, 3개월, 1개월부터 3개월 정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대응해 본다면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때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다시 매수,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 21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응용해서 이제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 21선 2에서 상승 추세이면서 21선 2에서만 대응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21선 꺾어 내려가게 되면 이제 힌트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이제 21선 앞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21선 이제 꺾기 내려가면서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21선에서 저항받기도 하고 살짝 올랐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21선이 완전히 방향을 턴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주가에 한번 이게 파동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상승하려고 하면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상승하려면 이만큼 상승했다. 또 오른 만큼 또 하락했다가 이런 추세에 그냥 어느 정도 기간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가 흐름이. 근데 파동이. 그래서 이런 파동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갈 종목이라면 21선이라든지 61선 따라가겠죠. 그럼 61선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렇지 막 여기도 저기도 깨져 내려간다면 결국 이제 그런 부분 올라오면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주가든 이제 저항을 받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깨고 내려오면 어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들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본전 심리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내려간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 지금 21선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21선 깨고 내려간 자리는 깨고 내려가면서 방향 꺾어 내려가는 자리, 아래쪽 꺾여버리죠 방향이.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숙이잖아요. 고개 꺾이죠. 21선 방향 꺾이잖아요. 매도 자리 되는 거고요. 여기 이런 자리는 어때요? 하락하다가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때는 다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쭉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21선 쭉 아랫방이니까 더 주가는 반등 파동을 이어가죠. 내려갈 때도.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죠. 다시 턴에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음봉 나오고 꺾이면 21선 이제 지키는데 20선 밑으로 내려가면 조심해야죠. 21선 꺾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직은 20선 지키고 있지만 꺾어 내려가게 되면 22선 꺾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갈수록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종목 많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 60일,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이었죠.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 주가 합을 60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거 120선은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근데 한 달에 20일 정도 거래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이동 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전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보면 삼성전자고요. 네, 이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장기적 흐름. 그래서 5일선과 21선은 흐름에 좀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특히 5일선은 그렇고 21선도 이렇게 방향을 보면 이렇게 좀 21선이 가다가 쉬어가더라도 어때요? 61선은 기준으로 보면 쭉 큰 흐름에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61선도 120선도 어때요? 방향이 이쪽으로 쭉 가죠.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가도 뭐 이렇게 파동을 치더라도 어때요? 60일은 60일 동안 주가니까 하루치가 최근에 이렇게 보여도 주가 큰 변동이 없죠. 여기에 아직 60일 동안 3개월 정도의 주가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여기는 120선은 6개월 정도 되니까 큰 흐름을 보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때 이제 갤럭시 노트 7 폭파 사고 있을 때 이때 보면 이렇게 움직였지만 주가의 큰 추세를 훼손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60일선 이동평균선과 120선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일 때 60일선과 120선을 추세를 쭉 보는 거죠. 계속 이쪽이면 60일 특히 60일선 이쪽이면 계속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가의 이동평균선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키포인트는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 가격을 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동평균선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중일 때는 매도 세력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동평균선 보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의 이동평균선 주가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 쪽을 보면 우리가 중장기 이제 추세 매매법으로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를 보셨죠, 차트. 중장기 추세가 쭉 살았으니까 계속 가는 흐름 보셨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5일선과 21선은 보셨던 것처럼 주가의 흐름을 빨리 포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이제 빨리 이용해서 포착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주가의 60선과 120선은 한번 추세가 상승 추세이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 그래서 하락 추세이면 하락 흐름이 쉽게 멈추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이동평균선이죠. 60선, 120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다시 해보고요. 60선과 120선을 좀 두껍게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있는데 어때요? 방향이 120선 방향이 쭉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방향은 지금 보면 어때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쭉.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어때요?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죠. 가다가 흔들리고 가다가 내려오고 가다가 그러지만 추세가 120선이 쭉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계속 추세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 60선도 추세를 같이 비슷하게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쭉. 그래서 한번 이제 꺾여 있는 상태니까 조정이 한번 쭉 더 깊게 나오는 흐름 보이죠. 61선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장기 120선을 흐름은 여기서 보면
요동치지 않고 계속 흐름 탔던 흐름은 특징적이죠. 이 백일선이 꺾어 내려가면 조정이 더 온다는 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장기 흐름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게 상승 중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동평균선의 추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론적인 개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아까 차트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스코도 한번 이렇게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상당히 힘들게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 포스코 종목에 뭐 50만, 60만, 50만 원대 막 사들어가서 마음고생했던 분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때 보면 어때요? 15만 원까지 내려오죠. 거의 뭐 50만 원 사들고 있던 분들 이제 미래를 위해서 50만 원 사놨는데 거의 4분의 3이 지금 손실나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쭉 아래에 있죠. 120선, 60선이 쭉 아래쪽에 있죠. 이때 하락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단기 매매만 해야 되겠죠. 반등 나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저점에 매수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크로스되죠.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되죠. 방향들이. 이때 내려가는 거 보면 이동평균선이 적어도 120선 제일 위에 있죠. 주황색 선, 파란색 선, 61선, 빨간색 선, 21선에서 역배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역배열 되어 있으면서 내려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락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 61선, 120선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동평균선 방향을 보더라도 어때요? 추세의 방향을 보더라도 방향이 딱 보여주죠. 주가의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 추세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강의 시간 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